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HK플러스 사업단 향기인문학센터의 인문자산 특강을 맡은 용인인문학연구소 김장환 소장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강의 주제는 용인의 민속놀이 전승 현황과 과제입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용인시의 전통적인 민속놀이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형태로 전승되고 있는지 유형을 분석해보고 그 보존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전통이란 무엇일까요? 전통이라는 것은 오랜 역사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축적된 우리의 문화 자산이자 오늘을 풍요롭게 하고 또 미래를 추진시키는 동력이 그 속에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전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공동체적 삶의 원리로서 기능했던 민속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속에는 우리의 전통 문화가 풍부하게 용해되어 있기 때문이죠. 용인은 전통적으로 음력 10월과 정월, 단오나 백중이면 마을 단위로 공동체 의례나 놀이를 벌임으로써 마을 사람들을 응집하고 정신적 일체감을 유지하면서 마을 공동체를 운영해 왔습니다. 마을마다 산제, 동제, 당제를 비롯해서 고목제, 정제와 같은 마을 의례가 있는가 하면 줄다리기, 거북놀이, 두레싸움, 답교놀이, 달맞이나 동해놀이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놀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용인의 민속은 도시화, 산업화가 야기한 문화 변동으로 인해 쇠퇴를 거듭해왔고 많은 지역에서 그 존재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사라졌던 마을 제의나 민속놀이가 다시금 부활하고 새로운 형태의 도심형 민속축제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즉, 급격한 문화 변동 속에서도 마을 신앙과 제의, 그리고 여러 공동체 놀이와 행사들이 쇠퇴, 소멸의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과거와 현재의 절충 속에서 새로운 문화로 대체되기도 하고요. 다른 일부는 전통이 새롭게 창출되어 사라졌던 문화가 다시 부활하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용인의 민속 문화를 단순히 소멸과 단절이라는 제한된 시각에 머무르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문화 형태로 변화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보고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으면서 지역에 전승되거나 창의적으로 복원되고 있는 민속놀이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민속문화가 어떤 변화를 겪어왔는지 그 고난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날 도시와 산업화로 인해 우리의 민속문화가 소멸되고 단절되는 위기에 처한 것이 그리 새삼스러운 일도 아닙니다. 이미 1905년 일제가 조선에 통감부를 설치한 이후 약 40년 동안 우리의 민속을 철저히 탄압했고요. 60, 70년대 근대화 과정에서는 미신타파라는 구호 아래 우리의 소중한 민속 문화를 스스로 말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전역에는 오랫동안 민초들의 삶과 함께 해온 전통적인 민속 문화가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중에도 사람들이 가장 열광했던 집단놀이가 돌팔매 싸움, 석전이라고 하죠. 그리고 줄다리기, 횃불 싸움,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돌팔매 싸움이나 횃불 싸움은 그 이름조차 짐작하지 못하는 민속놀이가 되고 말았지요.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그들의 모진 탄압에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소하시겠지만 김준근이라는 화백이 그린 기산 풍속도 중 석전 그림입니다. 석전이란 돌팔매 싸움이죠. 조선 왕실에서는 석전을 군사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널리 장려를 했다고 합니다. 즉 전쟁에 대비한 놀이였던 것이죠. 조선 왕조실록에 따르면 태조가 석전을 관람했다는 기록이 있고 태종 이방원 역시 석전을 즐겼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는 통감부 시기인 1908년부터 구관이라는 이름으로 조선의 관습과 풍습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식민지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이를 활용해서 더욱 효과적인 통치를 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일제는 이 조사를 토대로 야만적이라는 이유로 돌싸움뿐만 아니라 축제의 과잉이라고 본 농악, 그리고 집단적 성격이 강했던 줄다리기, 횃불 싸움, 연날리기까지 모두 억압하고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공동체적 풍습이 담겨 있는 농악을 낭비적인 민속이라며 금지시켰고 동제나 불악제와 같은 마을 의례도 못하게 막음으로써 농민들의 자생적인 집단 문화들을 말살했습니다. 그러더니 1934년에는 농촌 오락행사 불입 순서 예시라는 지침서를 편찬을 해서 향토 오락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치를 막고 노동 생산성을 저하시키는 놀이는 금하고 또 사행성으로 흐르거나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를 들고 있지만 내면에는 우리 민속놀이를 폄하함으로써 공동체 문화를 파괴하고 식민지 수탈을 위한 노동 생산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속신앙을 이른바 미신타파로 철저히 탄압했습니다. 우리의 민속신앙을 원시적이고 미개한 것으로 보고 무당들의 무속행위나 마을 공동체 의식을 저열한 미신으로 규정하여 이를 타파하려 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40년을 겪으면서 우리의 민속문화는 원형이 무참히 파괴된 상태에서 광복을 맞게 되었습니다. 되찾은 땅에서 우리 전통을 되살리기에는 40년이라는 공백이 너무도 길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형은 아니더라도 우리 문화의 전통을 살리자는 절실한 노력으로 전국 민속예술경연대회를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게 되었고 그것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 또다시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는 일제라는 외부의 탄압이었지만 이번에는 내부에서 생겨난 스스로의 탄압이었습니다. 바로 새마을 운동과 함께 시작된 구습 타파, 미신 타파의 방망이였습니다. 당시 새마을 운동은 잘 살아보자는 범국민 근대화 운동이었는데 한국이 지금까지 가난한 이유가 구습을 타파하지 못한 까닭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때 등장했던 구호였습니다. 구습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하던 각종 관습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 대상 가운데서도 민속문화는 그 표본이 되었습니다. 특히 신앙과 관련된 민속이 구습을 대표하는 것으로
타파의 주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마을을 지켜주던 수호신은 한낱 미신으로 추락되었고요. 미신을 받들던 동제당은 당연히 파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동제당이 미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파괴된 것은 아닙니다. 초가집도 없애고 마을길도 넓히는 과정에서 길가에 있던 선앙당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새마을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당집이 파괴되고 당산나무가 베어지는 등 온갖 순환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집이나 당산나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다양한 세시풍속과 공동체 놀이도 함께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우리의 전통 문화들은 근대화의 희생양이 되었으며 우리 선조들의 희노애락과 공동체 의식이 깊이 뿌리내린 민속 문화들이 모두 사라지고 전통적인 것은 불합리하고 미신적인 것이라는 낙인을 찍어서 우리들의 정신과 삶을 스스로 피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70년대 농업 환경이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민속 문화도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환경 변화는 농업의 기계화와 농약의 보급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경운기, 트랙터, 이항기, 탈곡기와 같은 농업의 기계화는 많은 노동력이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또 제초제가 보급되면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던 논매기나 밭매기 작업이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민속 문화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삶을 진작시키기 위한 공동체 문화입니다. 모든 농사일은 혼자 하는 것보다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함께 하는 것이 힘도 덜 들고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사용으로 집단 노동이 필요 없게 되니 자연적으로 공동체 문화가 사라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농약의 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일에서 품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논에 자라는 풀을 뽑는 논매기와 밭풀을 제거하는 밭매기입니다. 그런데 제초제가 보급이 되면서 논매고 밭매는 노동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80년대 이후에는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회지로 떠나면서 농촌은 고령화가 진행되어 더 이상 민속 문화를 유지할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의 농촌 지역에도 그나마 남아있던 민속놀이를 운영할 사람이 없어 대부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용인의 민속 문화는 어떤 변화를 겪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용인은 전통적으로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을 단위의 각종 의례와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도당, 산제당, 당산, 선앙당과 같은 마을 신앙이 있는가 하면 마을 단위로 거북놀이, 동해놀이, 줄다리기, 농악놀이 등 다양한 민속 공동체 놀이가 성행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부터 수도권 개발이 진행되면서 서북부 택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이어 죽전, 기흥, 부성 등 서부 지역이 급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90년대 인구 20만 명에 불과하던 중소도시가 30년 만에 100만이 넘는 거대한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부 지역의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와 삼성 시스템 반도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기존의 기흥구 삼성전자와 함께 세계적인 반도체 특화 도시로 발전하게 됩니다. 또 서부 지역의 용인 플랫폼 시티가 조성되면 용인은 수도권 경제와 교통의 거점 도시로 우뚝
부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지역 경제와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역 문화의 측면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전통 문화의 관점에서는 도시화, 산업화가 야기하게 될 문화 변동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룻밤 자고 나니 어제의 용인이 아니더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내일 용인의 모습도 분명 오늘의 용인이 아닐 것입니다. 이처럼 하루가 다르게 변화를 겪고 있는 용인에는 어떠한 민속놀이들이 전승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용인에는 전승되는 민속놀이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민속놀이가 있는가 하면, 다른 하나는 전통을 유지하되 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지역 축제화된 민속놀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요소가 그대로 남아있는 민속놀이는 대체로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고, 현대적인 요소가 결합된 민속놀이는 서부 지역에 두드러집니다. 먼저 사회적 변화와 부침 속에서도 전통적인 형태를 유지하며 전승되어 오고 있는 동부 지역의 민속놀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동부 지역의 민속놀이는 산정동 줄다리기, 덕성리 동해놀이, 백암 농악놀이, 포곡 상여놀이, 묘봉리 탐액소리, 백암 백중문화제입니다. 먼저 산정동 줄다리기입니다. 처인구 남사읍 복무리 산정동이라는 마을에서 매년 정월 대보름날 열리는 산정동 줄다리기는 풍농과 마을의 평안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숙종 연간 사료에 기록이 있다고 하니 좋기 300년은 넘었으리라 추정이 됩니다. 줄다리기는 여자와 어린이들이 암줄을 잡고 성인 남자들이 숫줄을 잡고 시작됩니다. 보통은 3세판으로 진행이 되는데 첫 판에는 남자가 이기고 나머지 두 판은 여자가 이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자 편이 지면 볼이 흉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줄다리기 보는 이 재미가 쏠쏠해서 외지인들도 많이 찾아왔는데 20여 년 전부터는 젊은이들이 도회지로 떠나고 마을에 남은 노인들이 놀이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그 맥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최근 사라진 전통 문화를 살리자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2019년부터 놀이를 복원을 했습니다. 덕성리 동해놀이입니다. 동해놀이는 정월 대보름을 맞이하여 마을의 평안과 풍농을 기원하는 행사로 용인 동부 지역에 전승되어 오고 있는 용인의 대표적인 민속놀이입니다. 1990년대까지 양지면과 운악동에서 전승되어 왔으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그 맥이 끊어지고 유일하게 덕성리 삼배울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동해놀이는 산신제, 지신밟기, 달집 태우기, 줄다리기, 뒤풀이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마을의 애군을 태워버리기 위한 달집 태우기와 그 달집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줄다리기가 핵심입니다. 특히 행사 전 마을 우물에 제를 올리는 우물고사가 있는데 생명의 원천인 우물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물고사가 끝나면 마을을 돌며 애군을 물리치는 지신밟기가 이루어지고 보름달이 뜨는 시각에 맞춰 달집 태우기로 이어집니다. 동회라는 것은 큰 달집이라는 뜻으로 마을에 떠도는 나쁜 기운들을 모두 태워버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달집을 배경으로 진행되는 줄다리기는 남녀가 편을 나누어
겨루게 되는데 여자들이 이겨야 그해 농사가 풍년이 된다는 속설이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둥근 보름달 아래서 마을 사람들 모두 어울려서 술 마시고 흥겹게 춤추면서 행사가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백암 농악놀이입니다. 농악은 꽹과리, 징, 장고, 북, 소고와 같은 여러 악기들을 사용을 하면서 판을 구성하고 신명나는 놀이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농촌 사회의 전통적인 놀이 문화입니다. 백암면에는 조선시대부터 농악이 성행을 해서 마을마다 다양한 풍물놀이가 연이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총독부의 문화 말셀 정책으로 풍물굿을 낭비적인 것, 미신적인 것으로 매도되어 활동이 중단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요. 광복이 되면서 다시 농악이 시작되었지만 70년대 이후 근대화 과정에서 다시금 쇠락의 길을 걷다가 지금까지 명맥이 이어져 용인의 대표적인 농악놀이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백암 농악이 연이되는 시기는 필모, 즉 모내기를 끝날 때 하는 대동놀이가 있고요. 김매기를 하면서 소리꾼이 북치며 선소리를 하면 일꾼들이 후렴을 매기는 논매기 소리가 있습니다. 돌아가신 차용성 선생의 증언에 의하면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둘의 농악대가 다른 농악대를 만나면 전고를 치면서 싸움을 걸어 둘의 싸움을 하게 되는데 상대방의 장목을 빼앗은 팀이 이기게 된다고 합니다. 싸움이 끝나면 두 마을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풍년을 기원하였는데 이때 두 마을 둘의 패가 함께 치는 굿을 합굿친다라고 했습니다. 또 김매기를 마치면 호미 시슴굿이라 해서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동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가위 추석과 설 명절에도 대동놀이를 했는데요. 특히 정월 대보름에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우환과 액을 막는 지신밟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포곡 상여놀이를 소개하겠습니다. 포곡 상여놀이는 조선시대 사대부가에서 중시 여겼던 성리학 의식인 관원상제 중 상례를 재현한 것으로 용인시 포곡읍에서 세거하고 있는 용인이씨 문중의 청백리공 이백지 선생의 장례로부터 유래된 풍습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신언니와 유은리를 중심으로 이 놀이가 전승되어 왔으나 새마을 운동과 근대화의 물결로 단절되었던 것을 30년 만인 2006년 뜻있는 지역 주민들에 의해서 원형이 복원되었습니다. 마을에 상을 당하면 인근 주민들이 모여 며칠씩 장례를 준비하였는데 장례 전날 상여꾼들이 빈 상여를 메고 마을을 돌며 요령잡이와 발을 맞추어 보거나 상주를 위로하는 의식으로 헛상두놀이가 행해졌고 장례 당일에는 망자를 기쁘게 보내드리기 위해 발상에서 하관에 이르기까지 놀이가 곁들여진 상례 의식이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마을에 90세가 넘은 장수 노인이 계신 경우 어른을 상여에 태워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장수 축하 상여놀이도 이루어졌습니다. 포곡의 상여놀이는 마을 공동체 의례로서 지역의 독특한 생활상이 담겨있는 중요한 문화 원형입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번거롭고 까다롭게 이루어지던 장례 절차가 간소화되고요. 또 일회용 꽃상여를 사용하면서 많은 절차들이 생략되더니 최근에는 그마저도 없어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상여놀이 자체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다행인 것은 상여놀이의 연행 절차와 대를 이어 내려온 선소리꾼의 소리가 아직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묘봉리 탐액 소리를 소개하겠습니다. 용인에서 보리 농사가 가장 성행했던 곳이 처인구 이동읍 묘봉리입니다. 특히 묘봉리 상리마을은
저수지가 축조되기 이전에는 물이 모자라서 벼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논농사를 위한 노동요가 전해져 내려왔던 것과는 달리 묘봉리 상리마을에는 탐액 소리가 전승됐습니다. 보릿고개로 불리던 음력 4, 5월은 쌀이 다 떨어질 무렵이죠. 그때 한두 달 후면은 보리를 먹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촉은 목피로 그 시기를 버텨냈습니다. 이후 보리가 다 익으면 보리를 베어서 마당에 쌓아놓고 함께 노동요를 부르면서 보리타작을 했습니다. 70년대 이후 농사가 기계화되고 마을에 논농사를 위한 저수지가 생기게 되면서 더 이상 보리 농사를 짓지 않게 되면서 소리도 사라지게 되었죠. 그러나 최근 탐액 소리를 기억하는 마을 주민과 세시풍속연구회가 탐액 소리 보존회를 구성을 하고요. 소리 전 과정을 복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원한 탐액 소리는 가을에 보리밭을 가는 과정에서부터 씨 뿌리기, 보리밭 밟기, 또 보리를 수확해 마당에 펼쳐놓고 돌아가며 도리깨질을 하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옛소리 그대로 실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백암 백중문화제입니다.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농부들이 봄부터 여름까지 농사일을 하다가 음력 7월 보름에 일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는 날로 음식과 술을 나누어 먹고 각종 놀이를 즐기면서 하루를 보내던 농민들의 명절이었습니다. 백중은 머슴의 날이라고도 합니다. 이른 봄부터 농사일을 하느라 고생한 머슴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면서 하루를 쉬게 했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래서 백중날에는 그해 농사가 잘된 집에 머슴을 뽑아서 소를 태우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닭이나 개를 잡아 마을 잔치를 벌이면서 일꾼들을 격려했다고 합니다. 처인구 백암면에서는 매년 백중날이면 장이 열렸고요. 마을 단위의 농악놀이와 씨름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백암 농악은 용인의 유일한 웃다리 풍물로 전승이 되어 오고 있고요. 백암중학교를 비롯해서 용인의 각 초중등학교에서 씨름단이 운영되고 있고 또 그 씨름단이 전국을 석권을 하고 있습니다. 19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라졌던 백중놀이를 지난 2011년 40여 년 만에 지역축제로 되살려서 매년 개최하고 있는 것이 바로 백암 백중문화제입니다. 백중문화제는 축제를 알리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장사 씨름대회, 농악 경연대회, 지경다지기와 같은 민속놀이 마당을 비롯해서 각종 공연, 전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이 됩니다. 다만 백중 홈시시와 같은 백중의 전통을 살리는 세부 프로그램 개발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서부 지역의 민속놀이입니다. 지금까지 동부 지역의 민속놀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전통적인 양식과 형태를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해오고 있는 민속놀이가 있는가 하면요. 전통적인 양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유지되긴 하지만 다양한 외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현대화된 민속 행사가 있고 특정한 전통에 기반하지 않고 새롭게 구성되었으면서 민속적인 요소들을 소재로 하는 도심형 민속축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민속놀이는 서부 지역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인 서부 지역은 기흥구와 수지구를 가리키죠. 최근 20여 년 동안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된 곳입니다. 용인시 전체 면적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인구는 80%가 집중되어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경제 기반과 사회 문화 시설들이 전형적인 도시명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마을 단위의 공동체 놀이는 대부분 사라지고 일부 지역에 남아 있거나 복원되고 있습니다. 서부 지역에서는 죽전 줄보매기,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 법화산 문화축제,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
지석문화재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죽전줄보맥입니다. 죽전이 시가지가 형성되기 전에는 속칭 대지마을이었고요. 탄천이 그 풍부한 농업용수가 있었고 또 군량뜰이라고 하는 그 평야를 가진 그런 곳으로서 용인에서도 손꼽히는 부유한 농촌마을이었습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줄다리기를 했는데요. 규모가 대단했습니다. 구성면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지면과 오늘날 성남시에 해당되는 분당 구미동 사람들까지 모여서 행사를 치렀다고 합니다. 죽전 줄보매기는 정월 대보름에 이루어집니다. 집집마다 볏짚을 모아서 새끼를 꼬고 암수 용줄을 만들어서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이때 총각 2명을 뽑아서 신랑 각시로 분장을 하고 혼례를 치르는 것이 죽전 줄보매기의 독특한 풍습이었습니다. 보름달이 뜨면은 남자와 여자가 편을 나누어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결과는 늘 여자가 이기게 됩니다. 여자가 이겨야 그해 풍년이 든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줄다리기가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행사가 줄다리기에 사용된 용줄을 탄천으로 옮겨서 보를 막는 것입니다. 탄천에 보를 막아서 물을 가두었다가 이듬해 농업용수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풍습이죠. 2009년 제17회 경기도 민속예술제에 출전을 해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입니다. 불과 30-40년 전만 해도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모습을 유지해오던 곳이 수지구입니다. 신봉동이나 동천동, 죽전동에는 마을마다 특색 있는 민속놀이가 있었고요. 절기 때면 마을마다 집집마다 세시풍속이 있었습니다. 80년대 이후 수지구가 도시화되면서 그 전통이 대부분 사라지고 말았는데, 그나마 일부 지역에서 마을의 전통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사라졌던 민속놀이가 복원이 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수지구 신봉동의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도 과거 이 지역에서 연이되던 민속놀이를 복원한 행사로 2003년 시작되었습니다. 수지구 택지 개발로 인해서 외지 인구의 유입이 부쩍 늘어난 탓에 매년 2천여 명의 수지 구민이 참여해서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인 정월 대보름 민속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봉동의 대보름맞이 민속 행사에는 지신밟기를 시작으로 주민 기원제와 소원지 쓰기, 풍등 날리기에 이어서 달집 태우기에 불꽃놀이 행사까지 굉장히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법화산 문화축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화산이라고 하는 곳은 구성 지역의 중심산이죠. 백두대간에서 뻗어나온 한남 정맥의 혈맥이고요. 한강으로 흘러가는 탄천의 발원지기도 합니다. 삼국사기에 등장하는 구성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것처럼 구성 지역은 오랫동안 용인의 중심지였습니다. 최근 주변이 도시화되고 인구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 원주민들을 중심으로 구성 향토문화보존회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2002년부터 법화산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매년 행사를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법화산 문화축제는 지역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애양심을 고취하고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지역문화 행사입니다.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강남대학교 진입로인 구갈동 강남마을에는 수령 350년이 된 느티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곳은 1980년대 이 강남대학교가 이전을 해 오면서 이때까지도 이 갈곡이라고 하는 그 마을은 아주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는데요. 그 입구에 느티나무가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이 주민들의 시원한 그늘을 제공하는 정자나무이면서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목이기도 했습니다. 강남대학교가 세워지고 주변에 대형 건물들이 여기저기 들어서면서 이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외지로 떠나면서 느티나무만 건물 사이에 초라하게 남아있게 되었죠.
매년 10월이면 산신제를 지내고 운물고사와 느티나무 고사까지 지내던 동제도 당연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느티나무가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이 돼서 잘리지는 않았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갈곡향후회라는 마을 원주민이 모여서 지역의 전통문화를 되살리자는 취지로 2006년부터 시작한 지역문화 행사가 바로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입니다. 고사제와 각종 민속놀이, 두레마당으로 진행되고 먹거리 장터는 옛 마을 잔치 풍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또 갈곡마을의 그 변천 과정을 담은 사진전과 함께 옛 주민들이 소장하고 있던 사진과 기록을 모아서 마을지를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지성문화재입니다. 기흥구 상하동에는 청동기 시대 고인돌이 있습니다. 지금은 지석 어린이공원으로 이전을 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42번 국도 대류변에 위치해 있던 이 고인돌은 고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유적입니다. 지성문화재는 상하동 주민들이 매년 음력 10월이면 이 고인돌에 마을 제사를 지내오던 전통을 주민 화합을 위한 지역 축제로 계승 발전시킨 행사입니다. 2014년 지석초등학교에서 제1회 행사를 개최했고요. 2018년부터는 부가 레스피아 공원으로 자리를 옮겨서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석묘에서 옛날 방식으로 고유제를 지냅니다. 자, 이렇듯이 용인의 민속놀이는 동부 지역의 농촌형 민속놀이와 서부 지역의 도시명 민속놀이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살펴본 용인의 민속놀이를 전승 유형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인 농업 중심의 사회 구조를 유지해 오고 있는 동부 지역은 농경 문화의 특성을 가진 공동체 놀이들이 그대로 전승되고 있거나 단절되었다가 다시 부활된 경우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산정동 줄다리기와 덕성리 동해놀이 그리고 백암동학은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마을 공동체 놀이로서 과거의 양식과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반면 포곡 상여놀이와 묘봉리 탐액소리는 십수년 전 소멸되었다가 최근 부활된 행사로 일부 현대적 요소가 가미되기는 했지만 연행 방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옛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백암 백중문화제는 백중의 세시 풍속을 모티브로 새롭게 개발한 민속문화축제로 지역에 사라진 전통문화가 현대적으로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전통적인 농촌 마을이 붕괴되고 급속한 도시와 산업화로 큰 변화를 겪은 용인 서부 지역은 동부 지역에 비해 전통적인 요소의 전승보다는 현대적인 요소가 다분히 가미된 새로운 형태의 도시명 민속축제가 부활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죽전 줄보매기는 70년대 산업화와 함께 사라졌던 것을 2009년 경기 민속예술제를 계기로 지역 원로들의 증언을 토대로 재현한 것입니다. 물론 놀이의 효과를 위해 일부 민속적인 요소들을 첨가해서 연출을 하긴 했지만 놀이의 형태와 구조로 볼 때 서부 지역에서는 대체로 그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와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는 마을의 도시화로 오랫동안 소멸되었다가 최근 부활한 민속축제입니다.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행사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행사였던 것이 불꽃놀이와 같은 현대적인 요소가 다양하게 가미된 도시명 민속축제로 재탄생한 경우입니다. 갈곡마을 느티나무 문화제와 지석문화제도 과거 동제의 일환으로 나무와 지석의 고사를 지내던 단순한 제의식이었던 것이 지금은 제2를 소재로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민속축제로 확대 재생산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화산 문화축제는 지역에 전승되는 특정한 민속놀이를 소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 문화 형성과
주민의 화합을 다지기 위해 새롭게 창안된 민속 문화 행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현대적인 축제 요소가 중심이 되고요. 민속놀이와 전통문화는 부대 행사가 되는 그런 모양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인의 민속놀이 전승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전통적인 양식과 형태를 거의 원형에 가깝게 유지해 오고 있는 민속놀이이고요. 둘째는 전통적인 양식이나 형태가 대체로 유지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양한 외적인 요소가 가미돼서 현대화된 민속놀이. 그리고 셋째는 특정한 전통에 기반하지 않고 새롭게 만들어졌으면서 민속을 소재로 하는 도시명 마을 축제입니다. 민속놀이의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첫 번째의 경우는 동부 지역의 산정동 줄다리기와 덕성리 동해놀이, 포곡 상여놀이, 묘봉리 탐액소리, 그리고 서부 지역의 죽전 줄보매기 놀이가 되겠습니다. 외적 요소가 가미되어 현대화된 둘째의 경우는 동부 지역의 백암 백중제와 신봉동 정월 대보름맞이 민속 행사, 그리고 갈곡 마을 느티나무 문화제, 지석 문화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지역 공동체 문화를 위해 새롭게 창안된 형태의 세 번째 경우는 법화산 문화축제를 비롯해서 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마을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마을 축제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민속놀이 전승 유형으로 농업 중심의 동부 지역과 도시화된 서부 지역을 비교해 보면서 표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 보이지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선 행사의 주체자를 보면요, 동부 지역 대부분의 민속놀이는 마을이나 읍면 단위의 지역 주민 중심이 되어 마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나 서부 지역은 행정기관이나 행정기관에 위탁한 지역사회 협의회 등 사회단체가 행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동부 지역은 자치단체 보조금이 일부 있긴 하지만 거의 주민들이 출연을 하거나 마을 기금을 활용을 하는 반면 서부 지역에서는 자치단체 보조금이나 기업의 후원금으로 예산을 충당합니다. 행사의 내용 면에서는 더욱 확연합니다. 동부 지역은 전통적인 소재들이 중심이 되고요. 외연도 지역민의 생활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담고 있으나 서부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식적인 소재와 정형화된 부대 행사, 흥미 위주의 프로그램 편성이 특징입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 운영자 및 참가하는 지역민들의 의식에서도 많은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체로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민속놀이는 용인의 동부 지역에 해당하는 처인구에 몰려 있는 반면에 현대화된 형태의 지역 축제는 거의 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다행인 것은 동부 지역이나 서부 지역 모두 도시화와 함께 사라졌던 전통적인 요소들이 하나씩 둘씩 부활되고 있거나 도심 곳곳에서 새로운 유형의 민속문화가 생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들어 전통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서 전통문화의 재창조,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민속놀이들이 부활하거나 현대적 요소가 가미된 민속놀이 또는 민속을 소재로 한 새롭게 창안된 도시명 전통문화 축제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통문화의 전승과 보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일련의 현상들은 지금까지 염려했던 전통의 소멸이나 단절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문화 환경에 의해 대체된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이고 새로운 문화 환경에 대한 진화 과정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변화 속에 우리의 전통은 지속되고 전통이 지속되는 가운데
변화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속문화의 올바른 계승 방향은 과거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과거의 문화만으로 민속문화를 인식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새로운 문화 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현대적인 도시 문화 양태를 방관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방식으로 민속 문화를 계승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속 문화를 향유하는 민중들의 생각과 현재의 문화적 흐름을 파악하고 이것을 문화 변동이라는 관점에서 새롭게 정리하는 것도 그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용인 민속놀이 전승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도시와 산업화에 따라 큰 변화를 겪고 있는 용인의 민속놀이의 전승 유형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과제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